제한 시간 14분이나 13분, 짧게는 12분까지 괜찮고요. 다 미리 풀어보신 후에 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일 지문은요. 1번부터 4번까지고 자, 이메일 풀면서 푸는 순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1번. 자, 글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이메일이라는 거 확인하셨으면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이메일은 수신자, 발신자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메일하고 편지랑 다른 점 아십니까? 이메일은 편지랑 다르게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주제니까 이메일은 편지랑 다르게 주제가 이미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랑 함께 먼저 두 번째 수신자, 발신자 확인할게요. To all employees, 모든 직원들에게 보통은 이메일 주소 여기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없는 경우는 회사 내 이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쉽게는 회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직원들에게라고 돼 있고 from 역시 여기 회사 이름이 없죠. 같은 회사니까. 그래서 미셸 무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직책은 없어요. 이 직책이 없는 경우는 뭐 아래에 나온다던가 아니면 글 내부에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제목을 읽는다. 네, 편지 같은 경우는 제목이 거의 없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미리 읽어두는데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제목의 주제가 목적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volunteers needed 그러면 자원자가 필요합니다. 즉 지원자 구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ttachment 첨부 파일 얘기하는 거죠. 봤더니 지원자 신청서가 첨부 파일로 들어있네요.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이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수신자, 발신자, 글의 제목까지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글의 특징은 읽다 보니까 이렇게 1, 2 이렇게 문장 삽입 문제 스타일이에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이거 표시 있죠? 1, 2, 3, 4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제시된 문장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때 푸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글이 첫 번째 단락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이렇게 두 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건 단락 표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발신자 이름에 나왔던 그 사람 이름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정보 파악을 하셨으면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문제 다 미리 읽지 마시고 첫 번째 문제 읽고 본문 가서 답 찾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읽고 또 본문 가서 답 찾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첫 번째 1번. 왜 이메일이 쓰여졌느냐라고 했는데 이 why로 시작하는 일반적인 의문문이죠. 구체적인 키워드가 없어요. 그냥 이 이메일이 왜 쓰였니?라는 건 이 이메일의 글의 주제, 목적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영어는 두 갈식이고 특히 비즈니스는 두 갈식이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먼저 나와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의 주제 목적 문제는 80% 이상이 두 갈식이기 때문에 위쪽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이 글을 쓰는 사람이 고객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참가를 권유를 할 때, 참가를 요청하거나 권유할 때 이 글의 주제 목적이 아래쪽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는다면 주제 목적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는 맨 마지막으로 넘기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맨 마지막으로 풀자 이렇게 남겨두고, 2번 문제 보시면 What is mentioned about? 보통 이렇게 시작하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 이렇게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고유명사가 나와 있죠. 자, 고유명사는 본문 속에서도 고유명사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단어를 우리가 키워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답을 찾을 때 가장 큰 힌트가 되는 단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고유명사가 나오고 그 앞에 What is mentioned, What is indicated, What is suggested 이렇게 나온다면 일반적인 내용,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팁 하나 갖고 가시면 이 문제는 맨 나중에 풀리겠구나라는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번 문제를 스킵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정리하면, 내가 문제에 찾은 키워드가 만약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라면 글 속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바로 본문으로 직행하면 되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읽었던 이 소재 명사가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라면, 즉 여러 번 등장하게 될 단어라면 자, 그 문제는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지문 전체를 읽고 나서 푸는데, 지금처럼 처음 본 단어가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키워드로 삼아야 될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사실은 빠르게 하기는 섣부르지만
섣부르지만 이렇게 what is mentioned about 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이 글의 답은,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글 전체를 읽고 나야 풀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이따 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이메일에 따르면 미스터 셔, 이 사람은 수신자, 발신자의 없던 사람이에요. 그죠? 발신자 이름 아까 왔었고, 그 다음에 수신자 이름이 all employees였으니까 발신자 이름은 아까 미셸 무어였잖아요. 그럼 분명히 수신자에도 없었고 발신자에도 없던 이 제3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메일 본문에서 제3자의 이름을 찾고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온 순간이 바로 답이 나오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미스터 샤는 왜 직원들이 이벤트에 참가하길 원하는가? 그럼 우리는 지금 바로 이 미스터 샤를 찾아서 본문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주제 목적이니까 나중에 풀기로 했고, 자, 2번 문제도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일 가능성이 많을 테니까 뒤로 밀어놓으시고, 이게 한 가지 스킬입니다. 그 세 번째, 이 처음으로 풀 만한 문제가 미스터 샤라는 고유명사를 찾는 문제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본문으로 갈 건데, 지금 여기 제가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우리가 미리 읽었던 컨텐츠라서 이렇게 표시한 거니까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문을 읽을 때요, 다 읽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기억이 안 나. 왜냐면 나는 독해력이 떨어지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다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냥 그런 문제예요. 다 누구나 느끼는. 독해력이 좋아도 기억력이 나쁘면 까먹는 거니까.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만한 단어에 밑줄을 해가면서 읽을 거예요. 키워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단어를 키워드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들은 보통 문제나 아니면 보기에 있어도 서로 바뀔 수 없는 단어들이 좋겠죠. 그런 단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내는데, 그게 바로 고유명사, 즉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들, 숫자, 시간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부정적 단어는 워낙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안 좋은 내용은 답으로 가도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 이용해서 여러분이 본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고유명사, 숫자, 시간, 부정적 단어 위주로 키워드 표시를 좀 미리 해놨어요. 여러분 보시기 쉽게. 근데 여러분 다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단어만 보고 막 밑줄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annual, 시간적 표현이죠. 자, 이것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Conference. 그래서 고객 경험 관리 컨퍼런스, 줄여서 CXMC라는 것이 컨퍼런스죠. 생길 것이다, 즉 열릴 것이다. 키워드 표시했죠.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어디서? 뉴욕에서. 그리고 금년에 디지털 테크놀로지, 아까 우리 2번 문제에서 봤던 그 단어죠.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선택되었어요. 프리미어 스폰서. 자, 프리미어 그럼 가장 중요한 스폰서가 됐다는 거죠. 이 이벤트를 위한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역시 시간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 표시했고요. 자, 여기 1번 문제, 문장 삽입 문제죠. 문장 삽입 문제는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시된 문장을 읽어줘야 되는데, 사실 앞쪽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뒤에 나온 내용과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뒤쪽 문장도 읽고 우리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칸에 뭐가 들어갈지.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컨퍼런스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들인다. 어디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그리고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우리가 우리 브랜드 네임을 알리고 out there, 그럼 전 세상에, 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더 많은 recognition, 인식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좋다. as well as가 플러스 개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potential, 가망성 있는 또는 잠재적인 고객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1번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시된 문장이 뭔지 4번 문제가 그거거든요. 제시된 문장 속으로 가보면, 우리 지금 아직 3번 문제 풀지 않았어도 이 대괄호 1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시된 문장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장 삽입 문제는 대명사 굉장히 중요하죠. 수사 아니면 앞뒤에 비슷한 어휘가 있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this라는 표현 있죠. 이 this라는 표현이 지시대명사인데 this하고 that, 앞에 나온 명사 구, 저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the money goes for the rich. 돈은 부자들에게 간다. 자, 그 돈은 부자들에게 간다.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럴 때 앞문장 전체
또는 뭐 구철, 여기서 문장 전체가 되겠죠. 자, 요것을 this로 받아도 되고 that으로 받아도 돼요. 이거 굉장히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 우리말로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비슷하죠. 나는 항의할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this하고 that이 앞쪽에 나오는 구, 절 또는 명사를 대신한다 라는 얘기는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지만 이 this란 표현이 대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역할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sten to this. 야, 이거 좀 들어봐. The money will go for the rich. 그 돈은 부자들한테 갈 거래. 그러니까 이 this가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 절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this가 결국은 앞에 나오는 내용이나 뒤에 나오는 내용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this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과도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대괄호 뒤에 있는 표현들도 좀 읽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것은 that 이하를 확실히 해줄 것이다. 토픽들이 오버랩, 겹치지 않도록. 그러면 어휘가 토픽이란 단어도 있어야 되고 뭔가 겹치지 않다,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표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제시된 문장을 요 가로 1번에 넣어봤더니 앞쪽에 this로 받을 만한 내용도 없고 토픽이란 단어가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자, 이 1번은 적절한 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아까 읽었던 부분 뒤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Chief Marketing Officer인 제이슨 샤, 아까 우리 미스터 샤라고 했죠. 자, 여러분 보세요. 미스터 미스는요 성에다 붙이는 거예요. 성. 알겠죠? 이름에다 붙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풀네임도 괜찮아요. 성 플러스 이름.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셔야죠. 제이슨만 보고 그 사람 아닌가 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 토익은요 사람 이름을 주면 그 옆에 직책, 소속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CMO, 마케팅 오피서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의했어요. 키노트 스피치, 기조 연설을 하는 것, 뭐에 대해서 고객의 반응을 끌어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키노트 스피치를 하게 된 이유가 앞쪽에 있다는 거죠. 회사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2번에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감기가 좀 들어서 선생님 우리 강의 시작할 때 굉장히 걱정했어요. 중간에 뭐 목이 마르거나 아니면 좀 킁킁거리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제가 단어로 연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this is to ensure. 그래서 이것이 토픽들이 오버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this라는 게 앞내용, 뒷내용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지만 토픽이나 do not overlap은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2번도 답이 아니고요. 자, 그럼 3번. According to the email. 이메일에 따르면 미스터 샤라는 사람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왜 직원들이 이벤트에 참가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 내용의 이유, 그죠? 원인이 나왔으니까 therefore 앞쪽에 답이 있겠죠. 그래서 앞쪽에 결국은 브랜드 네임을 바깥 세상에 알리고 고객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식을 끌어내기 위해서이다.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다라는 표현이 정답이 될 수 있겠는데, 자, 요 표현을 다른 말로 가장 잘 표현한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다. 아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최신의 업계 트렌드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다. No. 세 번째, prospective. 이 단어가 앞쪽에 나와 있는 potential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client를 딴 말로 하면 customers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attract, 끌어들인다의 표현일 거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C번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혼동되기 쉬운 답인데,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답도 본문에 항상 있어요. 그 단어를 이용해서 오답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스피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역시 오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눈으로만 읽으면요, 다 정답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읽지 말고 뇌로 읽으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그 글을 읽는 연습을 평소에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읽었던 부분 뒤부터 또 계속 읽어 들어갈게요. 프리미어 스폰서로서, 우리가 최고의 스폰서로서 우리는 또한 also가 나오면 또 다른 문제를 내기 위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확확
바뀌려면 아무래도 올소란 장초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내기 위해서 또한이라고 붙여야 가장 훌륭한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올소가 나오면 아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but's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2개의 워크숍을 우리가 할 건데 우리가 현재 그래서 누굴 찾고 있냐면 volunteer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보트를 매니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워크숍을 이끌 수 있는 사람까지 지금 looking for 찾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제목에서 봤듯이 volunteers needed가 제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자 구함, 지원자 구함이었으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제 목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왜? 제목과 일치하니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3번 나오니까 그 뒤에 내용 좀 읽어보고 3번 제시된 문장 삽입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액티비티 중에서 하나라도 너가 관심이 있으면 뭘 해라? attached form 아까 우리 첨부 파일 있었죠. 그거를 작성해서 나한테 언제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내줘라고 했어요. 주제 목적과 연결된 거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3번 괄호 속에 제시된 문장을 넣어보는데 역시 토픽 얘기 나오지 않으니까 아 이거 3번도 아닌가 보다. 그럼 답은 4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제 목적은 그래서 다 읽고 풀어야 되니까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너가 선택이 된다면 통보가 11월 25일까지 갈 거야. 그리고 진짜 워크숍 토픽은 너가 그 워크숍을 만약에 이끌기를 원한다면 워크숍 토픽은 컨펌이 된다. 언제? 노벰버 11월 30일 회의 때 컨펌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넣을 수 있죠. 이것은 토픽들이 오버랩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회의하면서 결정해 줄게. 다시 한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 제시된 문장의 가장 적절한 번호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his라는 표현이요. 앞절 전체를 말하는 것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토픽이란 단어 반복해서 등장했죠.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이 데시타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바로 이 컨퍼런스의 무엇으로 프리미어 스폰서로 선택된 회사죠. 그래서 계속 사실 이 회사에 대한 내용으로 연일 일관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은 내용을 다 읽었으니까 보기부터 먼저 공략을 해보면 헤드쿼터스가 어디에 있다? 뉴욕에 있다. 아까 우리 뉴욕이라는 표현을 본 적은 있어요. 그죠? 근데 헤드쿼터는 아니었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한 번도 스폰서의 역할을 한 적이 없었다. 이번이 처음인 거다. 자, 이런 내용 우리 읽은 적이 있었죠. 어디 있었냐면 이 이메일의 첫 부분에 우리가 처음으로 선택되었다. means 전에는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 될 거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입니다. 예, B번입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20년 동안 사업을 해왔다라는 뜻이고 자, 비즈니스가 불가산 명사 앞에 어라든가 뒤에 s 같은 거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형이 es가 되겠죠. 자, 만약에 가산 명사라면 회사지만 지금처럼 불가산 명사만 단독으로 쓸 수 있어요. 어나 뒤에 s 더 이런 거 없이 이럴 때는 사업 또는 거래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간 사업을 해왔다는 뜻이고 전 세계적으로 고객을 뭐한다? 설브한다. 모신다는 뜻은 다국적 기업이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번 문제 나왔습니다. 이 이메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제 목적은 아까 제목에 나왔지만 발런티어가 필요하다. 우리가 앞으로 컨퍼런스에 참가할 거니까 거기서 워크숍도 하고 거기서 부스도 운영할 거니까 둘 중에 하나에 관심이 있으면 일단 뭘 보내라? 신청서를 보내라. 결국은 지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참여 유도와 관련된 보기를 찾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직원들한테 빨리 예약하라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고객들이 upcoming 컨퍼런스에 오도록 초대하기 위해 아니죠. 일단은 본 적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오답도 본문에서 나오는 거니까 세 번째는 직원들한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정답 몇 번? C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가능성 있는 워크숍 워크숍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이런 내용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죠? 근데 수렴하기 위해서는 아니었고요. 이 단어가 언급은 있었지만 정답은 제목에 있었던 단어를 골라주시는 게 가장 맞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C번이었고 자,
답의 근거 표현해 드릴게요. 자, we are looking for에서 아까 보셨죠? 발런티어를 찾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 있다? please attached form을 보내고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줘라는 표현이 정답과 직결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일 지문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목적 why로 시작하는 일반적인 의문문이다. 지문을 다 읽고 풀자. 두 번째 키워드가 없는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다. 글의 내용을 읽지 않고 어떻게 미리 아는가? What is mentioned? What is indicated? What is suggested about?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지문 다 읽고 풀어보자. 아니면 뭐 읽었더니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답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why로 시작하는 구체적인 의문. 무조건 why로 시작한다고 해서 다 주제 목적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3번 문제가 왜 미스터 샤는 직원들이 컨퍼런스에 참가하길 원하는가 이런 건 주제 목적이 아닌 거니까 같은 why로 시작해도 일단 좀 질문이 길다 싶으면 이런 건 키워드를 찾아서 본문으로 지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삽입 문제는 이 표시가 나올 때마다 제시된 문장을 읽는데 자 제시된 문장 앞쪽만 읽지 마시고요. 뒤쪽을 좀 읽으신 다음에 가로 안에 넣어보자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 나오는 순서를 풀리지 않는다. 물론 답의 위치는 순서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푸는 방식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5번부터 9번까지 이중 질문인데요. 이 프로덕트 리뷰 우리가 최근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오랜만에 다루는 내용인데 이게 제품의 후기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품 후기 2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보고 연계 문제까지 찾으면서 이중 질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질문은 싱글 질문과 약간 다른 게 그냥 일단은 지문이 2개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약간 뒤쪽에 그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당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구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니까 굉장히 점수가 안 나오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쪽 파트부터 먼저 푸세요라고도 조언을 드리거든요. 제가 나중에 오늘 강의 정리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중 질문은 첫 번째 기본 정보를 파악한다. 이건 싱글하고 똑같죠. 두 번째 관계 파악, 두 지문의 관계 파악을 꼭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를 읽는데 아까는 한 문제 읽고 답 찾으려고 했고 또 두 번째 문제 읽고 답 찾으려고 했고 뭐 내용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뒤로 보내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문제를 3개 좀 미리 읽을게요. 왜냐면 하나하나 풀고 하기엔 약간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리고 문제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지문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 3개 읽어놓고 혹시 까먹어도 중간에 살짝 볼 수 있게끔 하는 구도이니까 최대한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문제 3개 먼저 읽고 지문 1 그리고 나머지 2개 읽고 지문 2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싱글 문제와 다른 이게 연계 문제의 존재 이유기도 한 두 지문을 연결해서 푸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한 문제예요. 많게는 2, 3문제까지 봤는데 연계 문제도 약간 티가 나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분명히 근거가 확실해. 분명히 이건데 답이 없어. 그러면 다른 지문에서 답을 찾아라라는 표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레퍼런스 가서 뭔가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예를 들면 그날 아니면 그 세미나 아니면 우리가 요전날 얘기한 이슈들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한번 돌려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뭔가를 보고 풀라는 이 레퍼런스를 이용할 때 연계 문제의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본 정보 파악 그리고 관계 파악하셔야겠죠. 근데 아까 우리 제목에서 보셨듯이 프로덕트 리뷰스 글의 종류 파악하셔야겠죠. 후기예요, 후기. 후기 2개를 보고 문제를 푸는데 맨 위에 URL 주소가 나왔죠. 그랬더니 타블렛 PC에 대한 후기인가 봐요. 그죠? 여기 리뷰라고 나와 있고 트러스티드 리뷰 그리고 제목같이 나와 있는 게 이 트러스티드 리뷰라는 게 웹사이트 이름이니까 회사 명 정도가 되겠고 자, 이 리뷰하는 뭐 단체나 뭐 보통은 그럼 컴퍼니니까 이 회사에서 타블렛 PC를 뭐 했다? 리뷰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타블렛 PC 편에 특히 아이탭이라는 타블렛 PC예요. 그거를 자, 이 회사가 제작을 했나 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스타스 일렉트로닉스에서 나온 아이탭이라는 타블렛 PC를 트러스티드 리뷰라는 회사에서 남긴 후기죠. 그걸 보고 문제를 푸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 파악됐고요. 단락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후기, 두 번째 후기인데요. 역시 기본 정보 파악하는데 여기까지 다 똑같다. 그죠? 그냥 이 번호만 다르고 이번에는 파이어탭이라는 건데 알카디언이라는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이어탭에 관한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단락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까지 이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기본 정보와 관계 파악이 끝났으면 먼저 문제 3개를 제가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what is suggested about 그랬어요. 그죠? 요거 나오면 어떤 가능성이 크다. 예, 일반적인 내용, 즉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읽고 나서야 답이 날 확률이 크다고 얘기했고 아까 이 Start Electronics라는 회사는 앞에 나왔던 첫 번째 후기 있죠. 그 iTab이라는 타블렛 PC를 만든 회사니까 분명히 회사 전반에 관한 내용이 같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역시 이거 전반적인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 읽고 풀어야겠다가 되겠습니다. 6번도 what is mentioned about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가요. 한번 시험 볼 때 12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Tab 6의 feature 특징, 사양에 대해서 무엇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그럼 5, 6번은 그냥 포기하고 다 읽고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7번 문제 좀 행운을 걸어볼게요. 고객들은 왜 기다려야 돼? 자, why wait? 왜 기다려? 뭐 하기 전에? iTab 6를 구매하기 전에 뭐 그럼 기다려야 한다는 표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왜 기다려야 돼? 라는 답을 먼저 찾아보기로 하고 글을 다 읽으면 5번, 6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iTab 6라는 거, 이거의 피처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가 아까 있었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최상급. 자, 제가 절대 키워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고유명사, 숫자, 시간, 부정적 단어인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그거에 좀 익숙해지면 좀 더 노력을 좀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가 최상급이에요. 강조 표현이죠. 우리가 최고. 당연히 여기서 문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상급. 우리 Star Electronics에서 나온 가장 최신 PC인데 이게 live up to 그럼 어디에 부응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its predecessor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상이란 뜻이니까 이전에 나왔던 PC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PC들의 명예에 부응한다. 그러니까 예전 것만큼이나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best in class, 이게 클래스에서 치기 최고의 PC가 되겠대요. 그렇구나. 어디에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새로운 그래서 여기서 new라는 표현은요. 앞에 latest하고 동의어가 될 수 있죠. 한 번 나왔던 단어는 2번 쓰기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다른 단어로 표현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이 iTab 6는 features, 특징이 있습니다. 자,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단어예요. even smaller, 자, 비교급, 분명히 경쟁업체의 컴퓨터와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비교급과 최상급은 역시 여러분이 절대 키워드 이외에 꼭 눈여겨보면 고득점으로 연결될 만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단어에 신경 써서 읽으시고 이런 거 앞뒤에 답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컴팩트 사이즈구나, 컴팩트하구나 뿐만 아니라 더 빠르구나. 그러면 봐요.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더 작고 more vivid, 이게 이미지가 생생하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더 잘 보이고 뭐 좋은 건 다 가졌네. 그래서 이 Star Electronics라는 이 회사는 계속해서 와우, 그럼 놀래키다는 뜻이에요. 고객들을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로 놀래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태블릿이라는 게 iTab 6 얘기하는 거죠. lightweight, 가볍다 심지어. 왜냐면 compact size라고 했으니까 가볍고 케이스도 나온대요. comes with a case that can also work as a stand. 그러니까 스탠드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그 결국 훨씬 더 휴대하기 간편한 거로 만들어준다.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스피커 펑션도 있는데 또한 굉장히 improve, 개선되었다. compared to 이거 하나의 전치사로 기억하시면 돼요. 뭐와 비교할 때? 예전 모델과 비교할 때. 그리고 오디오 퀄리티도 스피커 관련 얘기죠. 훨씬 더 좋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one major weakness. 우리 지금 뭐 찾으러 가야 돼요? 정신 놓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안 되고 왜 기다려야 되지? 이거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단 하나의 단점은 weakness, 부정적 단어니까 제가 키워드 표시했고요. 이게 단점이 있어. 키보드 펑션이 별로래요. 이 virtual 키보드 사이즈가 실제 키보드가 가상 키보드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 안에 그 키보드가 들어있는 거죠. 이런 키보드가 너무 좁아요. 알겠죠? 이 스몰 프레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making hard to type, 타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for those, 사람들의 뜻이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looking to use this, 이 컴퓨터를 많은 텍스트 입력을 위해서 사용할 사람들을 위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it might be better. 무슨 뜻? 이게 더 좋을 거라고 제안하는 거죠. 뭐 하는 거? To go with a larger size model. 그래서 좀 더 큰 사이즈랑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외부
외장 키보드를 따로 구입하던가 이 컴퓨터 즉 태블릿 PC에 연결할 수 있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직 왜 기다려야 되는 내용이 없죠. 오버all 전체적으로 이게 가장 베스트 프로덕트 out there 세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아. 뭘 감안할 때 전체로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것의 사이즈, 그다음에 어디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보이는 거, 이 퀄리티를 볼 때, 그리고 디자인까지도, 그리고 러프티. 그런데 이 러프티라는 게 굉장히 고상한 사악한이래요. 그래서 가격이 사치스러운 사악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사악하니까 만약에 타이트 버짓 예상이 좀 타이트하다면 그냥 기다리자. 저 wait 이란 단어 나왔어요. 아까 우리 봤던 키워드죠. 왜 기다려야 돼? 가격 문제가 있으니까 되겠죠. 언제까지 기다린다? 다음 달까지 기다려. iTab 6.5. 지금 6.0인데 6.5가 나올 건가 봐요. 그렇게 되면 예전 모델들의 가격이 좀 더 내려갈 거니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왜 기다려야 돼? 뭐 더 싼 걸 구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더 최신형이 나올 거니까에 대한 내용으로 귀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7번 문제의 정답은 결국 가격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번은 와이파이 스피드가 업그레이드 됐다 아니고, 두 번째 unknown bug, 알려진 버그가 다음 출시품에서 픽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다른 회사가 새로운 컴피팅 프로덕트랑 같이 들고 나올 거니까 경쟁을 하면 가격이 내려갈 거지만 그건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고, 네 번째 프라이스가 아마 더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그게 정답 몇 번? D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5번, 6번, 7번 문제 중에 7번 문제에 대한 답을 구했죠. 맨 먼저.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실을 묻고 있으니까. 근데 5번하고 6번은 소재 명사를 이용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5, 6번은 글을 다 읽고 나서 풀어야겠죠. 근데 현재 저희가 글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풀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기부터 보실게요. Trusted Reviews에 의해서 한 번도 예전에 피처 된 적이 없다에 대한 글은 읽은 적이 없어요. 이걸 또 찾으러 가시면 일단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내가 읽은 내용 중에 없는 것 같은데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땐 막 찾으러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오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답 같은 그 감이 오는 보기가 나올 때까지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넘어간다. 두 번째는 budget friendly electronics. 그러니까 이 뭐야? 예산 친화적이다. 즉 가격이 좀 저렴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다. 근데 아까 가격이 사악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세 번째, it is owned by Arcadians. 이거는 아까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두 번째 후기 제품이었던 파이어탭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것도 아닌 걸 알 수 있고, 네 번째 high quality. 지금까지 계속 이거였으니까 정답 D. 그냥 근거 안 돼도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A번이 긴가민가하다고 그걸 찾으러 가는 순간 시간에서 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른다. 아니면 긴가민가하다. 그럼 일단 다음 보기로 넘어간다가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여기 결정적으로 두 번째 문장에 예전 모델들의 명성에 부합한다. 베스트 인 클래스다. 이런 게 하이 퀄리티라는 내용을 일축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근거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D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6번 문제. iTab 6.5보다 더 비싸다. 그렇죠. 그 비쌀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separate keyboard extension이 있다. 아까 이거 그냥 외부 외장 컴퓨터를 연결해서 써도 된다. 그러니까 외장 컴퓨터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정답 B번이고요. 그리고 iTab 6.5가 더 비싸겠죠. 새로운 거니까. 그래서 A번 탈락이고, 자, C번은 와이파이에 대한 언급은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와이파이가 대문자니까 금방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D번은 가격을 낮출 것이다. 그죠? 가격을 낮출 것이다.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니에요. 새로운 모델이 나올 거니까 가격이 내려갈 거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D번도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답의 근거가 이쪽에 있고요. 정답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답의 근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번, 6번, 7번까지 읽으셨고, 자, 전반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5, 6번 문제는 소재 명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약간 더 어려워 보일 수 있었고요. 7번 문제가 가장 먼저 풀렸죠.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를 키워드를 제시한 문제부터 풀어내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지문 다 읽었으니까 두 번째 지문 넘어가야 하는데 8번, 9번 문제 먼저 읽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8번, 9번 문제 읽겠습니다. What weakness? 부정적 단어니까 제가 노란색 표시했고요. both라는 건 이 제품이죠. 이 두 개의 제품이 갖고 있는 단점, 약점이 무엇인가?
근데 여기 according to the reviews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두 지문을 다 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통점이다 보니까 내가 첫 번째 지문에서 읽었던 내용으로 일단 안 되는 건 걸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너무 무겁다. 이 공통점이어야 되는데 이거 아까 lightweight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A번 소거하시고 B번 그들의 스크린이 high resolution이다. 자, resolution 그러면 뭐 제한 해결책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 픽셀 있죠. 픽셀. 그래서 이게 number of pixel, 픽셀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크면 해상도가 높은 거니까 resolution은 해상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해상도가 높다. 이게 이제 첫 번째에서는 vivid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참 좋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어서 이 A는 해당이 돼요. 첫 번째 후기는. 근데 이제 두 번째 후기를 읽지 않았으니까 이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키보드가 펑션이 잘 안 좋아. 아까 사이즈가 너무 좁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첫 번째 내용엔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모르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D번은 와이파이가 너무 느리다. 와이파이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어요. 첫 번째. 그러면 공통점이 있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D번도 소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8번 문제를 풀려면 B번의 해상도는 어떠니? 그다음에 C번의 키보드 이 두 개를 기억해놨다가 답을 푸시면 되겠죠.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는요. 두 번째 지문에 따르면 Fire 탭의 best feature 가장 최고의 사양은 무엇인가? 이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 베스트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ire 탭이 이제 great choice래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budget conscious. 벌써 싼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solid quality,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딱이야. 알칼디언에서 나온 새로운 Fire 탭은 프로덕트 피처를 상당히 향상시켰는데 예전 모델로부터 가격은 100불 이하로 유지하면서 말이야. 근데 가장 임프레시브, 인상적인 이게 베스트죠. 그래서 최상급은 최상급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상급끼리 가장 임프레시브, 굉장히 가장 좋은 피처가 뭐냐면 바로 와이파이 스피드이다. 그러면 최고의 피처가 뭐냐라는 표현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와이파이랑 관계되면서 커넥션인데 스피드를 fast로 표현한 정답은 B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표현들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칼디언이라는 회사가 발표하기를 새로운 모델은 예전 모델보다 와이파이가 41%더 높다, 속도가 라고 얘기했고 예전 모델이 아니라 경쟁 업체들이라고요. 자, 그리고 allow for, 가능하게 하다 이 뜻이죠. 결국은 뭘 가능하게 했냐면 훨씬 더 빠른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lag free, 자, LAG라는 단어 아시죠? 뒤처지다라는 뜻인데 즉 다운로드를 받을 때 요 시간 차이 있죠. 요 시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빠른 스트리밍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 가장 좋은 피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요, a few limitation, 벌써 약점이죠. 약점이니까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던 weakness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limitation, 제한이 좀 있는데 low price긴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안 나와? 똑같은 주변 기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이엔드, 이게 기술이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급 기술의 competitors, 경쟁업체가 가진 만큼의 액세서리 나오진 않아, 주변 기기는. 예를 들면 키보드 확장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아니면 케이스라든가. 그래서 그 모델의 디지털 키보드는 약간 느리대요. 때때로 반응 속도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 weakness를 찾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둘 다 키보드 얘기했었죠. 해상도 얘기는 여기는 없었고요. 정답은 몇 번이다? C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가 does not function well. 이 정확한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답을 다 찾았기 때문에 여기는 읽지 않으셔도 돼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8번 문제가 연계 문제였는데 weakness 부정적 단어 이용해서 양쪽 글을 다 봐야 알 수 있어요. 이 구체적인 키워드가 바로 weakness 부분을 공략하는 거였고요. 본문에서는 limitations라고 언급이 됐었죠. 그리고 마지막 9번 문제는 이 키워드를 이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3중 지문 보도록 할게요. 3중 지문은 하나의 기사하고 두 개의 아티클이거든요. 3중 지문하고 2중 지문 푸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단 3중 지문에서 세 지문의 기본 정보와 관계 파악하는 건 똑같은데요. 이 문제를 세 문제, 두 문제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이 포지션이 문제가 보통 답이 나온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를 똑같은 순서로 풀 필요는 없지만 답이 나온 순서가 보통은
후반부 문제는 후반부 지문에서 나오고요. 답의 근거가. 그리고 전반부 문제의 답의 근거는 전반부 지문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문제 포지션을 약간 나눠보면 뭐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문제, 두 문제 먼저 읽고 한 문제 나중에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둘, 하나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연계 문제가 최소한 2개 이상이에요. 최소한 2개. 자, 연계 가능성은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아니면 두 번째랑 세 번째, 아니면 1, 3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1, 2, 3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3개 다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극히 드물어요. 하지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3가지 경우 다, 4가지 경우를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티클 기본 정보 그리고 세 지문의 관계 파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citing opportunities ahead. 이게 뭐예요? 아주 흥미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제목에 뭐가 없어? 읽었는데 뭐 주제 목적에 대한 감이 전혀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첫 문장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글의 주제나 소재 파악이 어려우면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글의 첫 문장을 읽어둔다. 물론 상투적인 표현이 있다면 뭐 땡큐 막 이런 거야, 웰컴 이런 표현이 있다면 한 문장 더 읽어주셔야겠죠. 그래서 금요일에 타운홀 미팅을 하는 동안에 세크라멘토 시티 의회는 동의했습니다. Look into 찾다, 조사하다 이 뜻이죠. 추가 프로젝트를, additional 프로젝트를 하기로. 그러면 additional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구나. 그죠? 그래서 이거는 another 하고 동의어가 될 수 있겠어요. 물론 another 다음에는 단수가 나와야겠지만 city가 can take on, 떠맡다, 착수하다는 뜻이죠. 앞으로 착수하게 될 또 다른 별도의 프로젝트를 찾는데 동의했습니다. 저 once 뭐뭐 하자마자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 표시했고 이 세크라멘토 시티의 뮤지엄 보수 공사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글의 주제 목적이 새로운 보수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 프로젝트 끝나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지금 하려고 계획 중이다가 이 글의 주제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 아티클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두 번째 단락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이 이메일인데 이 이메일 수신자, 발신자 확인하셔야겠죠. 자, 수신자 봤더니 city committe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의회군요. 아까 시의회가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누가 보냈냐? city 뭘 여기 나와 있고 어떤 사람 이름이 보냈어요. 그죠? 그리고 프로젝트 아이디어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애디셔널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첫 문장을 읽지 않았다면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감이 안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했어? 첫 번째 기사에서 제목만 봤을 때 감이 안 온다 그러면 첫 문장 읽는 건 진짜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지금 뭔가 제출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쓰는 글이고요. 자, 단락이 캐런 맥폴 이 사람이 사람 이름인가 봐요. 그죠? 좋습니다. 이게 이제 발신자 이름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메일이 되는데요. 이거 제목부터 잠깐만 볼게요. 이거 submission for project. 이것도 뭔가 프로젝트를 위해 제출한 느낌? 그러니까 첫 번째 기사 내용을 읽고 두 명의 사람이 뭘 제출해? 어떤 아이디어를 제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수신자가 똑같아요. 그리고 발신자는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이 시의회에 각각의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보낸다라고 이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관계까지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이해하신 거죠? 좋아요. 그래서 3중 지문 프로세스 저희 지금 관계 파악까지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찾고 있다. 프로젝트 아이디어 보낸다. 나도 뭐 제출할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10번과 11번 읽고 첫 번째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왜 이 Town of Sacramento City 똑같아요. 타운이 City 동의어 볼 수 있고요. 걔네가 leftover budget을 갖고 있느냐. 자, leftover 그러면 남겨진이죠. 남겨진. 다 쓰지 않고 쓰다 남은 거예요. budget 돈이죠. 돈. 그러면 남겨진 돈을 왜 갖고 있니? 이게 키워드가 되겠고 두 번째 11번 아티클 첫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look into 무슨 뜻이니? 이거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아까 우리 첫 문장 읽다가 look into라는 단어 본 적 있었죠?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뭐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번 deny 부정하다 이 뜻이고 자, 두 번째 exempt는 waive의 뜻이에요. 무슨 뜻이게요? 더 어려워. 면제해주다. 만약에 뒤에 tax가 나온다.
taxes는 무슨 뜻이야?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research. 이게 찾다의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research라는 걸 명사로 쓰면 뭔가를 찾는 거죠. for knowledge. 어떤 지식을 구하기 위해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research를 inquire into, look into, investigate, 조사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번에 confirm은 여러분 아시죠? 확인하다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뭐 하고 있다? 찾고 있다. 그래서 정답 C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뒤쪽 계속해서 읽을게요. 이 조슈아 가르디너 고유명사 나왔죠.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봤더니 the program lead하고요. leader하고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이번 스페셜 프로젝트인 리더인 이 사람은 제가 고유명사 나오면 항상 뭘 알아둔다? 소속이나 직책을 알아둔다. 이 사람이 프로젝트 리더구나. 이 사람에 따르면 세크라멘토 뮤지엄 레노베이션 프로젝트 보수공사가 끝나게 되어 있대요. 이번 달 말에 거의 2달 ahead of schedule. 무슨 뜻? 예정보다 미리의 뜻이죠. 그러므로 the city will have enough funds. 돈이 많게 된다. 이게 바로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던 leftover funds 하고 동의어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답 나오기 시작한다. to take on additional project. 아까 우리 주제 목적 문장에서 봤던 단어죠. with the leftover budget. 그래서 남은 예산으로 추가 프로젝트를 할 충분한 돈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면 문제가 Y였으니까 당연히 therefore 인과관계에 따르면 이게 결론이고 이게 원인이니까 아무래도 앞쪽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eftover budget을 갖게 된 원인은 therefore 앞쪽이 되는데 이 뮤지엄, 즉 박물관 보수공사가 예정보다 일찍 끝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답 찾아볼게요. A번 프로젝트를 딜레이 시켰다. X 두 번째 거주민들이 돈을 모았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역시 아니죠. 세 번째 시기획위원회가 더 많은 자금을 이번에 모금했다. 역시 아니고 네 번째 예전 프로젝트. 이 예전 프로젝트가 바로 뭐가 된다? 박물관 보수 공사가 되겠고 그게 끝난다. be completed 이게 be finished로 재표현됐고요. earlier than planned 예정보다 일찍 이게 바로 ahead of schedule과 정확하게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이 되는 표현들은 한번 외워두면 다음에 또 시험에 언급되기 때문에 굉장히 꿀 표현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현재 그래서 지금 10번, 11번 문제 풀었죠.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읽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10번, 11번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급하니까 12번 문제를 읽으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12번 문제를 봤더니 미스 맥폴이 언제 약속이 있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미스 맥폴이 누구냐면 첫 번째 이메일의 발신자라는 걸 우리 기본정보 파악 단계에서 확인했던 그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13번 문제는 두 번째 이메일의 발신자 에 관한 내용이니까 두 번째 이메일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두 번째 이메일,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두 번째 지문으로 막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이 부분을 안 읽었잖아. 그죠? 아무리 문제에서 어디로 가세요라고 얘기해도 내가 안 읽었던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 연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째 지문으로 가기 전에 풀린 문제에 관계없이 첫 번째 지문을 완독한다. 왜? 연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안 읽었던 부분 읽고 12번, 13번 문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로서 이 시가 택할 프로젝트를 결정하기 위해서 미스터 가드너가 말하기를 시의회가 계획한다. solicit, 간청하다, 요청하다의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두세요. 모으다, 수렴하다, 요청하다는 뜻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시의회가 또 다른 타운홀 미팅을 할 거래요. 한번 미팅했잖아. 그래서 결정했잖아. 우리 다른 애디셔널 프로젝트를 하자. 근데 또 한 번의 미팅을 하겠다. 왜? 뭐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겠죠. 언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때. 자, 노란색 표시 키워드니까. 그래서 그 거주민들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내도록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부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회의에 못 나온다면, 자, make it. 그냥 대명사 아니고요. 수거예요. make it. 이세 선행사가 앞쪽에 있다는 게 아니라 make it to 장소 또는 행사. 그러면 제 시간에 못 가다 참석하지 못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행사에 만약에 못 온다면, 회의에 못 온다면 also 뭘 해도 돼?
아이디어를 이메일로 보내래요. 카운슬 오피스로 언제까지? 10일까지. 그리고 카운슬에서 즉 시의회에서 모든 제출 아이디어를 뭐 한 다음에 검토한 후에 그러자마자 의회에서 마지막 리스트를 선택해 줄 거래요.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가능성? 앞으로 기획위원회에 의해서 검토될. 그리고 마지막 프로젝트는 아마도 결정이 될 거다. 4월 말쯤에 뭐뭐한 후에 애프터하고 동의어죠. 심사숙고한 검토가 있은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지금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 가기 전에 여기 읽어야 되는데 아까 여기 읽어놨었죠. 미스 맥폴이 약속이 언제야? 자, 키워드 미스 맥폴 그리고 언제. 그래야 시간표를 찾는 거죠. 약속이 언제니?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는 세 번째 지문을 읽고 나서 풀어야 되고 이 뮤지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발신자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죠. 좋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 연노랑 표시했고 다음부터 읽을게요.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인데 내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싶었어. reach out. 뭐 연락해서 내고 싶었다. upcoming 프로젝트에 대한. 근데 내가 didn't participate. 아까 couldn't make it, can't make it 있었죠. make it to 장소. 어디에 도착하다. 근데 can't니까 부정. 여기도 부정이니까 또 같은 느낌 나오죠. 근데 내가 회의에 못 가요. Wednesday에. 뭐 때문에 예정된 미리 정해진 회의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미리 정해진이 약속 아닙니까? appointment. 이게 이제 시간 약속을 정해서 미리 만나는 회의나 아니면 일정인데요. 그럼 미스 맥폴이 언제 약속을 했느냐? 웬스데이에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요 약속 때문에 이날 못 간다고 했으니 이날이 회의 날짜인데 회의 날짜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답에 근거를 찾았는데 답이 없어. 뭐다? 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른 질문에서 답을 찾아라. 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 표시했던 여기를 보시면 이게 4월 1일 날 있는 회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이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실 우리가 프로젝트 여기 다음부터 읽을게요. 나는 어떤 프로젝트이건 간에 우리 시의 기반 시설을 향상시킬 거라고 믿지만 그게 beneficial 모두에게 혜택을 줄 거라고 믿지만 특별히 that 이하에 대해서 옹호합니다. 우리가 남은 funds를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는 not only A but also B 두 문장을 연결한 장치죠.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할 건데 이런 장소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즉 어떤 장소냐면 장소 다음에 where 나오면 수식해 주는 거죠. 바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동시에 올 수 있다. 왜? take class 어떤 수업을 들으러 그리고 활동에 참여하러 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but also 어떤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냐면 older resident니까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좀 나이가 든 노년층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또한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즉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저희 지금 두 번째 질문까지 끝냈고요. 아까 우리 연계 문제 풀었던 거 구체적인 키워드를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시간, 날짜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저희 이제 13번 문제 요거 아직 세 번째 질문에서 풀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13번 문제 기억을 해도 14번 문제를 반드시 읽고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세 번째 지문 가기 전에 마지막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 지문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 문제를 읽는다. 그럼 14번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스터 바우하고 미스터 맥폴은 아무래도 어디에 가장 동일할 것 같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의견의 공통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스터 맥폴 건 읽었죠. 그럼 미스터 바우 건 아직 읽지 않았으니까 일단 한쪽에라도 해당이 안 되면 답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먼저 답이 안 되는 것들을 한번 소거해 봅시다. select 프로젝트, select하고 selected하고 동의합니다. 이 선택된 프로젝트는 great value
가치를 더해야 한다. 전체 커뮤니티에. 이거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젊은이와 노년층 둘 다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 일단 얘는 1번, 두 번째, 첫 번째 이메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두 번째 질문에 있었어요. 그럼 세 번째에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의회가 만장일치의 투표액이 없었으니까 일단 X. 그다음에 세 번째, city는 leftover budget을 쓰면 안 돼. 이런 내용 없었죠. X. 그다음에 네 번째, 주민들이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로부터 혜택을 얻어야 한다. 요게 이 두 번째 질문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질문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몇 번, A번하고 D번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커뮤니티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새로운 커뮤니티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요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I'm glad to hear that 너네 현재 프로젝트, 이게 바로 뮤지엄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게 under budget, 그렇게 예산 미만으로 끝나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이번 뮤지엄 레노베이션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더해줄 거야. 전체 지역사회에. 그리고 나는 이 프로젝트, 즉 뮤지엄이 주로 방문된다. 이 젊은, 즉 어린아이들과 그들 부모에 의해서. 그러므로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뭔가 could benefit the senior resident, 시의 노년층, 노약자 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길 원해. 보통 그들은 관가가 되니까 라고 표현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뮤지엄에 대해서 뭐라고 미스터 바우가 표현했는가? 주로 뮤지엄은 젊은이들에 의해서만 사용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부정적 느낌이지만 찾아볼게요. A번, 공항 근처에 있다. X, 대부분. 자, 여기서 메인이라는 표현이 mustly로 연결되고 있죠. 사용된다, 내재된다 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서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가 select, 선택된 group of people. 정확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B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C번은 그게 어떤 의도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역시 X. 네 번째는 레노베이션은 딜레이 될 거다. 예산의 제한 때문에 역시 답이 됐었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14번 문제 찾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답 찾기 위해서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세크라멘토 파크가 great place예요. 어떤 장소냐? 장소나고 왜 올라오면 수식한다고 했죠. 즉 노년층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뭐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회화도 하고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however 항상 뒤쪽에 답이 나오죠. 벤치가 많지가 않대요. 어디에? 공원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대요. 특히 누가? 노년층 거주민들한테 그 사람들이 뭐 하기에? 적절한 휴식을 얻기에. 그래서 좀 더 많은 벤치를 어디에? 공원에 놓는 것이 훨씬 더 공원이 유용하도록 만들어 줄 것 같다. 누구를 위해? 거주민들을 위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 있죠. 어디에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은 결국은 노년층 그리고 젊은 계층 둘 다 혜택을 얻어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정답이 몇 번이 된다? A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정답이 되겠고,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는 첫 번째 이메일에서 나왔던 아이디어고 두 번째에서는 벤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3중 지문까지 풀어봤는데요. 이 12번하고 14번이 연계 문제였는데 12번은 구체적인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쉬웠어요. 언제? 시간 표현을 묻고 있었고 언제가 약속이니? 좀 쉬웠으나 24번 연계 문제가 약간 어려웠죠. 왜냐하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읽고 나서 이 두 사람 생각의 공통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약간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푸시면서 14번 문제 정리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